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이어 2강 시작합니다. 지난주는 그림책으로 보는 인간의 삶, 인문학의 주제로 만나봤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만나봤고 그거를 호랭이 꽃방귀로 연계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그림책으로 보는 희로애락이에요. 그 희로애락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될지 차례대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그림책 속 희로애락. 오늘은 그러면 희로애락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거냐. 우선은 희로애락의 진정한 개념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로애락으로 이어지는 삶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희로애락을 전개하는 예술 방식. 과연 희로애락을 왜 사람들은 예술로 표현하고 문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희로애락을 전개하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림책에서 표현되는 희로애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인문도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네. 그림책으로 만나는 희로애락. 그걸 만나기 전에 우선 우리는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을 먼저 만나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제가 낭송도 할 줄 아는데 낭송은 시를 읽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낭송을 즐겨하지 않고 낭독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빠르게 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멋있는 시 낭송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죠. 누군가에게서 진정으로 그를 만났을 때 의미부여가 되고 존재가 된다.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해석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희로애락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낳고 자라고 성장하고 어떤 성인이 되고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삶을 겪게 되는데요. 그거를 탄생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어떤 의미부여가 될 때까지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말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또 말을 배우고 유치원에 가고 많은 시간을 갖게 돼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자기에 대한 개념, 자기에 대한 인식은 모르고 그냥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분명한 시간을 경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틈에 자기 인격, 자기의 삶을 알아갈 때쯤이면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고 자신이 진정한 자기 의미를 갖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가치가 되어주고 실현이 되어줄 때 진짜 자기 모습을 찾는 거죠.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생략된 수많은 이야기들, 겪을 일들 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꽃이 되는 것처럼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을 겪었을 건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 시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되게 대부분은 이 시를 국어 교과서에서 다룰 때는 상징적 의미의 존재의 가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때까지 그가 겪는 시간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희로애락으로 이어지는 삶은 무엇일까요? 희로애락은 지극히 동양 철학적 관점으로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쁠 희, 노여울 노자, 슬픔애, 그다음 즐거울 락,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희로애락이라고 하죠. 이거는 유교에서 주로 이제 출발했고요. 유교 공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무엇이든 간에 슬픔과 절망, 기쁨과 행복, 이런 모든 것의 가운데 중화, 또 중용,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슬플 수만은 없고 늘 기쁠 수만은 없는 것처럼 이걸 넘나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죠. 유교에서는.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침에는 감정, 감성, 사람의 본성이다.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은 기쁨, 슬픔, 즐거움,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느끼는 감성이고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죠. 희로애락의 개념에 중화, 조화를 이루라는 것들은. 근데 우리가 기쁠 때는 조금 표현을 인색하게 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슬플 때는 굉장히 그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하고 또 기다리고 또 이걸 또 나아가게 하고, 이런 것들의 힘은 결국은 굳건하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책이나 그림책 등을 많이 탐색하고 만나야겠어요. 연습하려고, 백신을 맞으려고. 결국은 인문학의 목표이죠. 중심적 또는 중화, 가운데로 유지하는 마음. 최근에 제 사랑하는 친구가 남편이 갑자기 뭐라고 해요? 갑자기 떠나는 거, 돌연사라고 하죠. 굉장히 슬펐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부고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5일장을 3일장 치르고 나서 탈상을 하고 저희한테 사무까지 지내고 나서 쪽지와 통화를 했는데, 나의 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니까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가겠다. 원래 그 친구가 굉장히 굳건하고 강했어요. 그리고 늘 허허 웃고, 그러니까 잘 견딜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감정이입이 돼서 저는 울었는데 그 친구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 중요하다. 남편의 목까지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거는 자기 마음의 중심에 가운데 슬픔과 기쁨의 잘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문학의 목표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림책을 읽고 문학작품을 읽고 인문학을 사유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다가오는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는 그림책을 보다도 먼저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걸 봐야겠죠. 우리가 늘 인간은 끊임없이 들여다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정신세계, 희로애락이라는 것을 예술가들은 자꾸 연구하고 탐색합니다. 연구하고 탐색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죠. 드라마, 영화, 음악, 예술, 문학, 그림책, 그림, 다. 심지어 사진, 공포영화마저도 인간의 뇌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희로애락을 표출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느껴봐라 라고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유한 것을 통해 또 우리는 그런 희로애락의 감정을 연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문학과 그림책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돼요. 일주일 내내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하루 만에 일어나는 그림책의 표출 방식도 있고 문학의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있는 코드는 여로형 구조를 안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서 쭉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는 것. 이게 여로형 구조거든요.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인생도 여행길이에요. 그래서 희로애락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여로형으로 우리가 제시해 볼 겁니다. 문학은 주로 실제적으로 출발해서 돌아오는 과정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아주 어린이들이 베스트셀러로 보고 있는 화요일의 두꺼비 같은 경우도 출발합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눈밭을 지나고 올빼미네 집에 들어가고 결국은 어딘가로 이동하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 성장하게 돼요. 그 속에 기쁨, 슬픔도 만나게 되고 좌절, 절망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감정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림책은 여러 용의 구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두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예를 든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순차적 구조, 시간의 흐름이죠. 대표적으로 낡은 타이어의 여행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이제 인생 이막 또는 환경,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살 건지를 여기도 거치고 여기도 거치고 여기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적 요로라고 해서요. 직접 시간의 경과는 되지 않는데 생각 속에서 이동을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만날 거야. 때 이런 것도 만나겠지. 이런 것도 만나. 이렇게 생각 속에서 예언적 요로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적 시간은 현재이지만 실제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생각만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을 경과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길 떠나는 너에게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밤버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밤버스는 이렇게 여러용으로 갔다가 실제로 떠나죠. 네. 길 떠나는 너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게 되면은 이게 상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글텍스트를 많이 제거하고 전개하는 그림책은 상상 속인지 현실인지 또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희로애락을 구현하는 그림책 춤을 출 거예요. 네, 이 춤을 출 거예요는 그 작가와 출판사의 호흡이 아주 잘 맞죠. 특히 강경수 작가는 2011년인가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기성 작가, 굴지 작가인데요. 이 춤을 출 거예요 같은 경우는 아예 색채를 거의 흰색, 검정색, 노란색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출판사 편집인은 얼마나 수고해서 같이 만들어 나갔는지가 책을 열어보면은 그 흔적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작가가 구현한 것에 출판사에 숨결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맨 뒷면에 보면은 그 발레리나의 추천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는지까지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비하인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책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책 할 거예요 라고 보면 미래형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제시했던 실제적 상황이 아니라 예언적 여로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림 전개는 주로 색채를 최소화하고 목탄으로만 그려서 꿈을 꾸는 그 간절한 소망함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냈고요. 표정과 시선은 손끝 하나하나가 얼마나 춤을 출 건가에 대한 소망함이 드러나 있어요.
이 책을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춤이라는 상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소망함이에요. 제가 소망하는 것, 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또 아이가 소망하는 것은 춤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이 있겠죠. 여기에서 그 모든 걸 대표로 춤으로 표현해 놨어요. 누구한테든 소망함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 책은 결국은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루어 나가고 싶은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메인이죠. 그런데 그 예언적 여로 속에서는 히로이락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을 그림책의 히로이락으로 제가 이제 메인 도서로 선정할 수 있었던 거죠. 보세요. 이 책을 읽을 때는 화면을 넘기면서 이어지는 방향선을 따라갑니다. 쭉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어요. 전진할 때 다양한 곳을 만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책을 만날 때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렇게 예언적 여로라든지 실제적 여론이라든지는 오른쪽으로 직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넘기면서 등장하는 동선이 쭉 따라가는 것. 전 페이지에서 뒷페이지로, 뒷페이지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따라가는 동선, 방향선도 여러분이 꼭 숙지하면서 읽으면 그림책의 서사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직전 면에 보면은 간절한 바람을 쫙 펼친 면으로 팝업처럼 이렇게 화면이 커져요. 거기에는 큰 무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관객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꿈꾸고 있어요. 꼭 이 대형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게 최종의 목표는 아니죠. 나아가고 그 박수를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이 춤을 추는 길을 가는데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무대를 펼쳐놨어요. 그 큰 무대는 나의 무대죠. 결국은 내 인생의 무대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나요. 이 책을 이제 전개해 보면은 지금으로 출발을 해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카세트에 있는 걸 딱 누르고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으로 판타지인 듯 초현실인 듯한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한 예언적 여로이죠. 거실에서 집으로 나가고 풀과 숲을 지나고 강을 만나고 빗속을 만나고 바람, 폭풍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많은 게 생략되어 있어요. 어떤 게 생략되었냐? 여러분 단순히 어떤 사람이 분신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순식간에 풀과 숲으로 가고 순식간에 강으로 가고 빗속을 뚫고 가고 바람을 헤쳐나가고 그러겠어요. 그 시간의 경과와 장면의 이동, 상황의 이동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적 여론이라고 보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풀과 숲을 지날 때 그 예쁘고 아름답게 춤추는 행복도 있고 강을 지나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서 있는 모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거의 제거할 정도의 어려운 차가운 빗물이 내리는 것도 나를 날려버릴 것 같은 바람과 폭풍도 이겨내고 그렇게 갈 거야. 이 속에는 기쁨, 슬픔, 절망 다 들어있어. 그렇지만 이겨낼 거야. 이겨내고 나면 나는 내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펼친 면을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략된 이야기를 읽어내고 예언적 여로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그림책 감상이 한층 높아질 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생각 속 요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금도 춤을 추고 있어. 앞으로도 출 거야. 멋지지 않나요? 꿈을 향해 나가는 애언적 요로 속의 히로에라.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데 방금 이미지를 잘못 써가지고 사라져버렸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어떨까요? 이 안에서 수없이 만날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자. 기쁠 때만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어져 나가보자 라는 뜻을 담겨져 있죠. 아까 우리가 유교에서 말했던 중화, 조화, 슬픔과 기쁨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 책 안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책을 하나 만나볼게요. 비밀상자.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벌써 10년 됐어요. 만들어진 지가. 그런데 그 조선 가정의 아픔을 따뜻한 사랑으로 그려낸 글과 그림이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생선 행상을 하시면서 연희를 키우시는 할머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구멍난 고무신을 늘 꿰며 신어요. 그리고 이제 연희는 할머니께 드리려고 새신을 사놓았지만 다른 분이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단다 라는 말 때문에 차마 선뜻 드리지 못하죠. 혹시 그 신을 신고 할머니가 멀리 어디론가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미 엄마와 아빠를 떠나보낸 연희에게 이별에 대한 두려움의 아픔은 매 순간 피할 수 없는 감정이 되는 거죠. 이 책의 주인공인 연희의 비밀상자에는 할머니를 위한 새 고무신 한 켤레가 들어있고요. 그것이 바로 비밀상자예요. 예.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함을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고 잠깐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불안해지고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엄마가 곁에 없고 할머니랑 잘 살아가지만 그래도 혼자서 빨래를 거들 때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듯한 뒷모습을 그림에 그려놨기도 해요. 하지만 비밀상자를 느끼며 연희가 환하게 웃어요. 마지막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연희의 사랑스러운 이 미소는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고 잘 살아갈 것이라는 응원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인 연희죠. 그러나 그 연희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겨내죠. 연희의 의지를 겹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할머니랑 연희가 나들이 갈 때 할머니의 새 고무신이 빛나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연희는 현재는 엄마 아빠를 잃고 슬프고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연희 역시 아픔 속에 살아가고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대견하고 이쁘잖아요. 네. 꼭 녹화를 하다 보면 전화가 한 번씩 걸려와요. 그래서 손을 내밀기가 어려워서 뺐는데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비밀상자를 해줬다면은 책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책은 여기 보이시죠? CD가 이렇게 있습니다. CD는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으로 음원을 만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그림 작가 김보라 작가는 요즘에 좀 특별한 색채와 해아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는 그림 작가인데 바느질을 해서 둥그런 선을 쭉 이어지고 연희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뜻하고 또 보살피는 마음을 담아서 한 땀 한 땀 다 채색된 그림 위에 바느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글은 연희의 현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그려진다면 그림은 연희를 감싸고 있는 따뜻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작가가 연희를 응원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안면지인데요. 연희가 등장하는 그림에는 언제나 홀로 있을 때는 새가 등장을 해요. 새는 어쩌면 연희의 마음을 응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연희의 어머니의 마음 같기도 하고 독자에게 연결해 주는 어떤 이미지의 연결선이기도 한, 그렇게 연희가 혼자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새를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밀상자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져 있죠. 네. 그런데 이 앞면지는 이렇게 그 나뭇가지에 꽃도 피지 않고 있죠. 뒷면지에는 꽃이 환하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연희가 성장하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와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요. 네. 이제 이 비밀상자를 보면 가난한 조선 가정 이야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가난함을 얼마나 알까요? 그리고 부모 잃고 고무신을 꿰매고 실을 만큼 그런 절박한 삶을 어느 정도 알까요? 어쩌면 그런 삶을 아이들 주변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일이지만 현 세상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줘야 될 이유는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실제로 아이들이 철학과 메시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이라든지 또 뇌 안에 생각상자 속에는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확인하지 않는 그런 정서들이 담기게 되죠. 어떻게 담길까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비록 우울하고 슬픈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면서 마음 안에 그걸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죠? 희극보다 비극이 훨씬 더 감동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비극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애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비해서는 슬퍼요. 그래도 그 슬픔을 노출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은 결국은 사랑이다. 할머니라든지 작가가 응원한다라든지 우리 독자도 응원할 거잖아요. 그 연희에게 괜찮아, 잘 살면 돼, 이겨내,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삶을, 인간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삶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 경험이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사랑이고요. 자기 안에 쌓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상자를 아이들에게 종종 많이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씩 보게 되고요. 그림에서 녹아나고 있는 작가의 무한한 사랑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연희를 보살피는 마음도 느끼고, 연희가 할머니랑 힘을 모아 살아가고자 하는 에너지도 느끼면서 결국은 사랑을 구현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학생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비록 행복하고 유복하고 안락하더라도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런 차원도 아이들에게 시각을 돌릴 수 있고요. 결국은 휴머니티는 뭐예요? 말로써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써 또 사유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어른, 또 우리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간직하면서 구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인문도서로 연관해 본다면 오늘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입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에디 제이쿠라고 합니다. 에디 제이쿠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유대계 독인으로 태어나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살다가 나치에게 끌려가고 나서요.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버리죠. 나치 돌격대에 붙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고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그는 이제 벨기에라든지 네덜란드, 프랑스 여러 수용소로 이제 끌려다니면서도요. 죽을 고비에서 탈출하게 되고 탈출을 반복하고 도중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밀고 해가지고 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의 강도에 이송도 되고 그곳에서 부모님을 잃기도 해요. 1년 3개월 뒤에 그러니까 1945년에 인간 이하의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전 후에는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벨기에에서 이제 난민으로 생활합니다. 저자는 결혼하고 호주로 이제 이주해 가는데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업에도 성공해요. 어느 정도로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살았냐면요. 차마 여기다 그 장면을 못 옮겼고 책 안에는 장면이 있어요. 이 남자가 28kg까지 빠지는 28kg면 걷기도 힘든 체중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년이 되어가는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 자식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홀로코스트 생존자 그의 경험을 미래 세대에 전하고 싶어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은 그의 인생을 이제 집약해 놓은 회고록이고요. 3분의 1가량이 이제 그 수용소의 체험담을 채워 놓았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하게 하는 긴박감도 있고 또 아름다운 언어로 감동을 주는 그런 심지어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까지 등극할 정도였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37개국에 소개된 정도로 멋진 명서입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쁠 때는요 별로 감정 변화가 없다가 절망 또 분노 이럴 때는 마음의 병이 와서 우울증이 오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그런 선택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슬픔이 연속되다 보면은 얼굴에 이제 그늘지고 우울함이 가득 차죠. 이 책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명언이 나와요. 40이 넘는 나이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네. 여러분 링컨의 말이잖아요. 링컨 역시 어린 시절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공장에 가서 막노동도 하고 의원으로 출마해서 몇 번 떨어지고 인생의 고비도 여러 번 만난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삶을 돌아보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40이 넘는 나이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저는 그거를 못 느끼고 살아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라고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슬픔, 분노에 너무 많이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돌아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아까 유교의 중화라고 언급한 거 기억나시죠? 다행히 너무 기쁜 것에 막 그 박장대소하고 기뻐한다거나 너무 힘든 일에 내 온 에너지를 뺏긴다거나 그렇지 않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는 얼굴이 조금 환한 느낌이 들지 않나 자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힘을 낸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잘 안다. 내일은 온다. 하지만 마음이 죽는다면 내일이 와도 우리는 이미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희망의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게 어떨까? 네.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간절함을 잃지 않고 절망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기쁨이 돌아오고 또 즐거움이 돌아온다. 이런 메시지 너무 귀하지 않나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최고의 명언을 어록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림책을 통한 희로애락을 두 권을 살펴봤고 인문도서도 만나봤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쁨이 이어지거나 언제까지나 절망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기쁘다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너무 그냥 하늘이 알 듯 땅이 알 듯 너무 기쁨에 충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쁠수록 난간을 잡고 내려가거라 라는 말. 세상은 신의 기운은 너무나 기쁜 일을 줄 때는 슬픈 일도 수반해서 옵니다. 항상 그래요.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기쁠 때는 죽어라고 좋아하다가 슬플 때는 인생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하는 표정.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겨내자. 내일은 또 온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출 거야. 비밀상자 이 두 권.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이 책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져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참 그 공지사항은 카톡에다 남길게요. 이렇게 댓글과 공유해 주신 두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다른 분도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했던 분도 하셔도 됩니다. 그게 결국은 세상에 대한 나눔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강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